나는 늘 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하철역 출입구 옆, 바람이 조금 덜 부는 곳. 사람들은 잠깐 비를 피하거나 전화를 받기 위해 멈췄지만 나는 하루를 끝내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았다. 신문지를 바닥에 깔고 앉으면 몸의 무게가 바로 전해졌다. 차갑고 딱딱한 감촉. 처음엔 그게 견디기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감촉이 없으면 오히려 불안해졌다.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확인 같았기 때문이다. 집이 없어진 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었다. 아내와의 말이 줄어들었고 아이와의 연락은 더 줄었다. 서로를 미워하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서로의 생활에서 빠져 있었다. 그렇게 조금씩 밀려났고 조금씩 내려앉았다. 나는 늘 다시 일어서야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말은 언제나 내일로 미뤄졌다. 오늘은 몸이 안 좋고, 오늘은 너무 늦었고, 오늘은 그냥 쉬고 싶었다. 그 오늘이 쌓여 지금의 내가 되었다. 그날 밤도 다르지 않았다. 편의점 뒤에서 얻은 빵 하나로 저녁을 때우고 외투를 여몄다. 손끝은 얼얼했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 안쪽이 시렸다. 그래도 나는 늘 하던 대로 그 자리에 앉으려 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도시의 밤에는 늘 설명되지 않는 소리가 섞여 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고 점점 또렷해졌다. 울음이었다. 아주 작고 힘이 빠진 울음. 나는 고개를 들었다. 쓰레기 봉투가 모여 있는 쪽,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곳에 작은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다. 괜히 보지 말자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말했다. 이런 일은 나 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발이 먼저 움직였다. 박스 앞에 서기까지 나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았다. 뚜껑을 여는 손이 이상할 만큼 느렸다. 이 안에 무엇이 있든 그 순간 이후로 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박스 안에는 아기가 있었다. 담요에 쌓여 있었지만 손은 차가웠고 얼굴은 창백했다. 숨은 얕았고 울음은 거의 끊어질 듯했다. 나는 그 작은 얼굴을 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누군가 곧 올 거라고, 잠시 내려놓은 거라고 억지로 믿으려 했다. 하지만 박스 안에는 아기 말고 아무것도 없었다. 쪽지도 이름도 사람의 흔적도 없었다.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내 얼굴을 보고 있었다. 정확히 본 건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눈이 나를 보고 있다고 분명히 느꼈다. 그 순간 아주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내 아이가 어릴 때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붙잡던 감각. 그때 나는 늘 나중에라는 말로 그 손을 놓았다. 그 나중이 이렇게 늦을 줄은 몰랐다. 나는 그 기억을 급히 밀어냈다. 지금 이 순간에 쓸모없는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기를 품에 안았다. 이유를 붙이지 않으려고 했다. 선의도 책임도 미래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지금 이 아이를 다시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만 분명했다. 그날 밤 나는 집이 없었고 아이는 혼자였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아기를 안고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앉아 있으면 다시 내려놓게 될 것 같았다. 서 있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밤이 끝날 때까지 나는 서서 시간을 보냈다. 외투 안쪽으로 아기를 더 끌어당겼다.
숨이 닿는 위치를 찾느라 자꾸 자세를 고쳤다. 체온이 느껴졌다. 미약했지만 분명했다. 그 온기가 내 손과 가슴을 조용히 붙잡고 있었다. 지하철 막차가 끊기고 역 안의 불이 하나둘 꺼졌다. 청소차가 지나가고 걸레 냄새가 공기에 섞였다. 사람 소리는 줄었고 기계 소리만 남았다. 그 속에서 아기의 숨소리는 유난히 또렷했다. 나는 계속 손등으로 이마를 만졌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그 애매한 온도가 나를 더 불안하게 했다. 확실했으면 좋겠다고 괜히 생각했다. 그래야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새벽 공기는 밤보다 더 차가웠다. 바람이 불 때마다 외투 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무릎을 조금 굽혀 아기를 감쌌다. 누군가 보면 이상해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자세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아이가 잠들자 나는 처음으로 밤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아침이 오면 결정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았다. 경찰, 병원, 사람들의 질문, 그 모든 말들이 나를 다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되돌려 놓을 것 같았다. 해가 떠올랐다. 출근길 사람들이 역으로 몰려왔다. 따뜻한 커피를 들고 휴대폰을 보며 걷는 얼굴들. 그 속에서 나는 멈춰 있었다. 시선이 느껴졌다. 아기를 안은 나를 한 번 보고 고개를 돌리는 시선들. 나는 자꾸 내 모습이 신경 쓰였다. 낡은 외투와 때 묻은 신발, 그 품 안에 있는 너무 작은 얼굴. 이 둘이 같이 있어도 되는 건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배가 고팠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든 생각은 아이는 괜찮을까였다. 그 생각이 들자 입안이 바짝 말랐다. 편의점 앞에 섰다. 문을 열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덮었다. 그 순간 괜히 눈이 시큰해졌다. 아르바이트생은 아기와 나를 번갈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을 건네줬다. 나는 그 물을 조심스럽게 아기의 입술에 적셨다. 아이는 혀를 조금 내밀며 그 물기를 받아 먹었다. 그 작은 반응에 나는 겨우 숨을 쉬었다. 밖으로 나오자 다시 찬 공기였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움직이고 있었다. 그 속에서 나만 멈춰 있었다. 그날 하루는 걷고 멈추고 다시 걷는 일의 반복이었다. 결정은 내리지 못한 채 시간만 보냈다. 밤이 다시 오자 나는 깨달았다. 내가 이 아이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선의도 용기도 아니었다.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너무 무서웠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하루가 걸렸다는 것. 처음에는 정말 잠시라고 생각했다. 하루만 길어야 이틀. 그 정도면 어른들이 나타나 이 아이를 데려갈 거라고 막연히 믿었다. 그래서 나는 아무 결정도 하지 않았다. 아침이 오면 햇빛이 드는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바람이 세지면 건물 뒤로 숨었다. 사람이 몰리면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다. 아기를 안고 걷고 멈추고 다시 걷는 게 하루의 전부였다. 아이는 내 외투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잠들어 있거나 눈을 뜨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듯 허공을 바라보거나. 그 고요한 얼굴이 이상하게도 나를 안심시켰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였다. 나는 구청 앞까지 몇 번이나 갔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서기를 반복했다. 병원 응급실도 마찬가지였다. 문을 열면 설명해야 할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았다. 이 아이는 누구냐? 왜 당신이 데리고 있느냐? 그 질문들 앞에서 나는 늘 말이 없어졌다. 비가 오던 날이 있었다. 겨울비는 눈보다 더 차갑다. 버스 정류장 지붕 아래에서 우리는 한참을 서 있었다. 사람들은 비를 피해 몰려들었다가 버스가 오면 한꺼번에 사라졌다. 그 사이에서 나는 늘 남아 있었다. 아기의 숨이 내 목에 닿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아이의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 손길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스스로 놀랐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그날 밤 아이가 잠든 얼굴을 보며 나는 계산을 해봤다. 오늘만 더면 괜찮을까? 내일이면 어른다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 계산은 늘 같은 결론으로 끝났다.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 예전 생각이 났다. 내 아이가 어릴 때 나는 늘 늦게 들어왔다. 잠든 얼굴만 보고 불을 끄던 밤들. 그때는 그게 그렇게 큰 일인 줄 몰랐다. 함께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 그때는 몰랐다. 지금은 달랐다. 아이가 잠드는 순간이 하루의 끝이었고 아이가 깨어나는 순간이 다음 날의 시작이었다. 내 시간은 아이의 호흡에 맞춰 천천히 움직였다. 급해질 이유가 없었다. 오늘만 더. 나는 매일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나를 안심시키는 말이었고 동시에 나를 묶어두는 말이었다. 잠시라는 말은 생각보다 오래 남았다. 며칠은 어느새 일주일이 되었고 일주일은 내 삶의 모양이 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지나갔고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아이만큼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그제야 알았다. 잠시라는 말은 하루를 대신할 수 있고 하루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나는 이미 그 삶 안으로 조용히 들어와 있었다. 계절이 바뀌는 건 달력보다 먼저 몸이 알았다. 아침 공기가 달라졌고 손끝이 덜 저렸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같은 길을 오갔다. 지하철역 출입구, 공원 벤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건물 뒤편. 장소는 달라도 하루의 순서는 늘 같았다. 아이는 자라고 있었다. 목을 가누고 내 얼굴을 따라 눈을 움직였다. 외투끈을 잡아당기며 의미 없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 하나에 내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곤 했다. 나는 그 사실을 굳이 부정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엔 수군거림, 그 다음엔 의심,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없는 사람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기를 아는 노숙자는 설명하기 귀찮은 풍경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풍경을 보지 않기로 선택했다. 나는 점점 말을 아꼈다. 누가 묻지 않아도 대답을 준비하던 습관이 몸에 남아 있었지만 그 준비가 쌓일수록 입을 여는 일은 더 어려워졌다. 설명은 늘 나를 작게 만들었고 작아진 마음은 다시 말을 삼키게 했다. 밤이 오면 아이는 먼저 잠들었다. 나는 아이 옆에 앉아 숨소리를 셌다.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가슴, 작은 콧소리. 그 소리가 끊기지 않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다. 그 확인이 그날 하루의 마침표였다. 외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았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아무에게도 닿지 않는 느낌. 말을 걸고 싶다가도 그만두게 되는 밤들. 그런 밤들이 조용히 쌓여 나를 둘러쌌다.
가끔은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대답을 바란 건 아니었다. 그저 내 목소리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다. 오늘은 바람이 약해. 낮에는 해가 좋았어.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이 나를 하루 더 붙잡아 주었다. 아이의 체온은 내 몸을 데웠다. 그 온기에 익숙해지는 게 조금 두려웠다. 익숙해질수록 이별이 더 아플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이미 나는 그 온기를 기준으로 하루를 살고 있었다. 어느 밤 아이 없이 아침을 맞는 상상을 해봤다. 외투 안이 비어 있고 손이 허공에 남아있는 장면. 그 상상은 생각보다 구체적이었고 그래서 더 견디기 힘들었다. 그때 알았다. 혼자라는 말이 익숙해질 무렵 나는 이미 누군가의 하루가 되어 있었다. 그 사실을 이제와 부정할 수는 없었다. 아이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다. 그저 하루를 넘기다 보니 이름을 부를 순간이 오지 않았다. 이름을 부르면 이 아이가 내 삶에 확실히 들어와 버릴 것 같았고, 그러면 언젠가 다시 떼어내야 할 때 너무 아플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아이를 부를 일이 생기면 괜히 헛기침을 하거나 손짓으로 대신했다. 아이는 그걸로도 충분한 듯 내 얼굴만 가만히 바라봤다. 그 시선이 자꾸 마음을 붙잡았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햇빛이 좋은 날이면 공원 벤치에 앉았다. 아이를 무릎 위에 눕히고 나뭇잎 사이로 흔들리는 빛을 함께 바라봤다. 아이는 그 빛을 따라 눈을 천천히 움직였다. 그 고요한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날 아이는 처음으로 웃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가 이내 사라졌다. 그 짧은 순간에 나는 숨을 멈췄다. 기뻤지만 기뻐해도 되는지 확신이 없었다. 이 웃음이 나 때문이라면 어쩌나. 나 같은 사람을 보고 웃는 게 이 아이 인생에 좋은 일일까? 그 생각이 들자 기쁨은 곧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나는 괜히 시선을 돌렸다. 밤이 되면 생각은 더 많아졌다. 아이가 잠들면 나는 과거로 돌아갔다. 내 아이가 어릴 때 나는 늘 늦게 들어왔다. 잠든 얼굴만 보고 불을 끄던 밤들. 그때는 그게 그렇게 큰 일인 줄 몰랐다.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다. 함께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하루를 정리해주고 다음 날을 준비하게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그걸 알게 된 시간이 너무 늦었다는 게 더 아팠다. 아이를 안고 있으면 자꾸 사과하고 싶어졌다. 이 아이에게도 예전에 내 아이였던 사람에게도 말로는 하지 못하고 손끝으로만 등을 쓸어내렸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다. 주름이 늘었고 눈은 쉽게 피곤해졌다. 이 얼굴이 아이의 기억에 남을지도 모른다는 게 괜히 미안했다. 그래서 더더욱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이름은 책임을 부르는 말 같았다. 부르는 순간 물러설 수 없게 되는 말. 나는 아직 그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말렸다. 그렇게 하루를 넘기며 이름 대신 시간을 붙잡고 있었다. 그날 밤 아이는 내 손가락을 꼭 잡고 잠들었다. 작은 손이 생각보다 단단했다. 나는 그 손을 쉽게 빼지 못했다. 부르지 못한 이름이 그 온기에 대신 남아 조용히 나를 묻고 있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공기가 달랐다. 추워서가 아니라
괜히 긴장된 느낌이었다.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몸이 먼저 알아차린 듯 아이를 더 꼭 안고 있었다. 우리는 늘 가던 길로 걸었다. 햇빛이 드는 자리, 바람이 덜 부는 벽력, 아이를 잠깐 내려놓고 숨을 돌리는 시간. 하루의 순서는 변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도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낯선 발소리가 들렸다.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멈추는 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아이의 등을 더 쓸어내렸다. 마치 그렇게 하면 세상이 우리를 못 볼 것처럼. 아이가 많이 커 보이네요. 낮은 목소리였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말투가 아니라 같은 높이에서 조심스럽게 건네는 말이었다.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동네를 순찰하는 공무원이라고 했다. 이름도 직함도 길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보기 전에 아이 얼굴부터 봤다.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춥지는 않나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잠깐 서 있다가 그대로 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지만 그날 이후 세상은 조금 달라졌다. 그 사람은 며칠 뒤 다시 왔다. 이번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기저귀 몇 장과 분유 한 통. 그는 내 손에 봉투를 쥐어주며 필요하면 말씀하세요라고 했다. 나는 그 봉투를 쉽게 받지 못했다. 도움을 받는다는 건 언젠가 무언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오래 믿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도 입안에서 맴돌기만 했다. 아이는 그 사람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낯선 소리인데도 울지 않았다. 그 반응이 나를 더 흔들었다. 이 아이는 이미 세상과 연결되고 있었다. 그 뒤로 사람이 조금 늘었다. 아무 말 없이 담요를 놓고 가는 사람, 아기 얼굴만 보고 잠깐 웃고 가는 사람. 그들은 내 삶에 깊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완전히 외면하지도 않았다. 그 작은 관계들이 내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맞는 말은 늘 사람을 작게 만든다. 그리고 작아진 사람은 더 쉽게 흔들린다. 그날 밤 아이는 열이 올랐다. 작은 몸이 유난히 뜨거웠다. 숨이 가빴고 이마가 축축했다. 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아이를 안고 병원 쪽으로 걸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열면 많은 것이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 아이가 내 삶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도. 손잡이를 잡은 손이 조금 떨렸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잘 부탁합니다. 그게 아이에게 하는 말인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는 끝내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완전히 혼자는 아니게 되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분명히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는 내 삶을 조금씩 안쪽에서부터 바꾸기 시작했다. 시간은 말없이 흘렀다. 어제와 오늘을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루는 비슷했고 그래서 더 빠르게 지나갔다. 계절이 바뀌는 걸 나는 아이의 옷에서 먼저 알았다. 아이는 자랐다. 처음에는 내 품에서만 잠들던 아이가 나중에는 내 옆에서 잠들었고 그 다음에는 혼자 잠들었다. 그 변화 하나하나를 나는 늘 조금 늦게 깨달았다. 아이의 성장은 언제나 나를 앞질렀다.
아침 풍경도 달라졌다. 아이를 깨우고 옷을 입히고 가방을 챙겼다. 작은 손이 내 옷자락을 잡고 밖으로 나섰다. 예전에는 하루를 버티기 위해 걷던 길이 이제는 어딘가로 향하는 길이 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다르게 불렀다. 아버지세요? 그 질문은 처음엔 어색했고 나중에는 대답하지 않는 게 더 어색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완전한 거짓은 아니라는 걸 스스로에게 설득하면서 아이는 나를 당연하게 여겼다. 아플 때 찾는 얼굴, 기쁜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보여주는 얼굴. 그게 내가 된 지 어느새 오래였다. 그 사실이 고맙기도 했고 가끔은 숨막히기도 했다. 나는 늙어가고 있었다. 아이의 하루는 앞으로 나아가는데 내 하루는 아이를 중심으로 멈춰 있는 것 같았다. 그 균형이 언젠가는 깨질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이가 9살이 되던 해 연락이 왔다. 오래전에 남겨두었던 기록이 뒤늦게 이어졌다는 말이었다. 그날 밤의 장소, 그때의 시간, 그 박스, 모든 것이 서류 위에서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 아이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다. 사고처럼 그날 밤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끝에서 가족은 아이를 찾고 있었다. 그 사실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내 마음에 내려앉았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놀라기보다는 숨을 고르게 쉬었다. 언젠가는 올 이야기라고 이미 마음속에서 준비해 두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래도 막상 마주하니 손끝이 조금 떨렸다. 그날 밤 아이의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어릴 때보다 선이 분명해진 얼굴, 규칙적인 숨소리. 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씩 현실이 되었다. 아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아이는 다음 날을 생각하며 잠들어야 할 나이였다. 그 하루를 흔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말 대신 시간을 선택했다. 아침이 되자 아이는 혼자 신발끈을 묶었다. 도와주려다 나는 손을 거두었다.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이 아이는 이미 나 없이도 앞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그 사실이 조금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사람은 붙잡는 존재가 아니라 보내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날은 조금 덜 아프게 다가왔다. 시간은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다시 돌아왔다. 결정은 생각보다 조용히 내려졌다. 회의실도 다툼도 없었다. 몇 장의 서류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이 모든 말을 대신했다. 나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않았다. 앉아있으면 마음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이에게는 한 번에 다 말하지 않았다. 갑자기 세상이 바뀌면 아이의 하루가 흔들릴 것 같았다. 그래서 하루에 한 문장씩만 말했다. 너에게 가족이 있어. 그 사람들이 널 찾고 있어. 아이는 잘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다. 그 반응이 말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했다. 며칠 동안 우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지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학교에 가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만 나는 아이를 조금 더 오래 바라봤다. 괜히 이름을 불러보고 싶다가도 끝내 참았다. 부르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자 짐을 쌌다. 가방은 생각보다 가벼웠다. 입던 옷 몇 벌, 공책 한 권,
연필 몇 자루, 그리고 오래 쓰던 작은 인형 하나. 아이가 아기였을 때 내가 처음으로 고른 물건이었다. 나는 인형을 넣다. 손을 멈췄다. 이걸 빼면 조금 덜 아플까 생각했다. 하지만 다시 넣었다. 그건 내 마음이 아니라 아이의 시간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아이를 데리러 온 사람들은 조용했다. 과한 말도 큰 동작도 없었다. 그게 오히려 현실처럼 느껴졌다. 누군가는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만 숙였다. 입을 열면 그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았다. 아이는 나를 한 번 안았다. 길지 않았다. 아이답게 짧았다. 다녀올게요. 그 말이 약속인지 작별인지는 끝내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차 문이 닫히고 아이의 얼굴이 유리 너머로 멀어졌다. 그 순간 주변 소리가 다시 들렸다. 바람 소리, 차 소리, 사람들 발걸음 소리.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한 사람의 숨소리에만 의지해 살아왔는지 그제야 알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었다. 손은 허공에 남아 있었고 외투 안쪽은 비어 있었다. 나는 무심코 외투를 여몄다. 그 빈자리가 생각보다 차가웠다.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예전의 혼자와는 달랐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도 아이가 웃던 얼굴이 가끔 떠올랐다. 그 얼굴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그저 내가 어떤 시간을 살았는지 조용히 확인하게 했다. 나는 여전히 천천히 걷는다. 길 위에서 아이 또래의 뒷모습을 보면 잠시 멈춘다. 그리고 다시 걷는다. 붙잡지 않고 보내는 연습을 그렇게 한다. 후회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도 있다. 그날 밤 그 박스를 열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는 안다. 누군가의 인생에 잠시 머문다는 것도 충분히 큰 일이라는 걸. 이름을 불러주지 못했어도 함께한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오늘 밤도 바람이 분다. 나는 외투를 여민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그 아이의 안부를 묻는다. 대답은 없지만 그 질문 하나로 오늘은 충분하다.